여러분,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났는데 변기 속에 몽글몽글한 거품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제 좀 피곤했나 보다. 아니면 어제 저녁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단백질이 좀 나왔나 보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내리고 화장실을 나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무심코 내린 물 한 번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인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외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주 작은 신호만으로도 콩팥을 다시 힘차게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콩팥병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소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은 별명이 침묵의 장기입니다. 자기 몸의 절반이 망가지고 70%가 손상되어도 우리 몸에는 아무런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묵묵히 남은 힘을 다해 일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겉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 보셨을지도 모를 그 소변 거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거품을 발견하고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으셨나요? 건강검진 결과지에 단백뇨라는 세 글자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콩팥이라는 장기가 워낙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는 본능이자 행운입니다. 의사들이 콩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투석이나 이식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작은 신호만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콩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기 속 그 몽글몽글한 거품의 정체를 파헤치고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콩팥 기능을 되살리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 중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것과 약이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 드릴 겁니다. 콩팥이 보내는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힘차게 일하게 만드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거품이 나듯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소변 안에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소중한 영양소인 단백질입니다. 우리 콩팥은 아주 정밀한 여과기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몸속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독소와 노폐물만 쏙쏙 골라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죠. 그런데 콩팥이라는 거름망이 지치고 병들면 이 역과 구멍이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단백뇨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거품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그 거품이 샴푸 거품처럼 작고 촘촘한가요? 그리고 물을 내리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변기 속에 남아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흔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콩팥 여과기에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명백하고도 위험한 증거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백뇨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습니다.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이 새 나가고 있다는 경고등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자위합니다.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거야? 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콩팥이 내뱉는 고통의 비명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 몸의 근육은 힘을 잃고 혈관은 급격히 딱딱해지며 결국 심장과 뇌까지 망가뜨리는 거대한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의사들이 거품료를 보고 긴장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백뇨 그 자체가 다시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오지 말아야 할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들이 억지로 좁은 콩팥관을 통과하면서 연약한 콩팥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한번 흉터가 생겨 굳어버린 콩팥은 다시는 예전의 매끄러운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은 단순히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콩팥이 스스로 파괴되고 있다는 잔인한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변기 속 거품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조금씩 새나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콩팥은 당신이 알아차려 주길 기다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품이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도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무서운 거품이 진짜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지나가는 것인지 집에서 1분 만에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변기 속 거품이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니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5분의 법칙입니다. 소변을 본 직후에는 수압이나 낙차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거품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볼일을 보신 후 물을 내리지 말고 딱 5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5분이 지났는데도 거품이 여전히 빽빽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10중 8구 단백뇨입니다. 정상적인 소변 거품은 표면 장력이 약해서 1, 2분 안에 대부분 터져 사라지지만 단백질이 섞인 소변은 점도가 높아서 거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버텁니다. 두 번째는 거품의 모양과 밀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품의 크기가 크고 비눗방울처럼 투명하게 금방 터지는지 아니면 맥주 거품이나 샴푸 거품처럼 아주 작고 촘촘하며 불투명한지를 보십시오. 만약 미세한 거품들이 변기 벽면에 띠를 형성하며 층을 쌓고 있다면 그것은 콩팥의 필터가 망가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거품은 마치 계란 흰자 거품처럼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변기 가장자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세례 테스트입니다. 거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샤워기나 바가지를 이용해 깨끗한 물을 세게 부어 보십시오. 이때 거품이 수압에 의해 쉽게 깨지고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피로나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물을 부어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변기 바닥에서 다시 솟구쳐 오르거나 끈질기게 뭉쳐 다닌다면 그것은 소변 속에 이미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단법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소변 상태를 떠올려 보고 계신가요?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콩팥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콩팥은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지만 지금 이 신호를 잡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품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 거품을 없애고 콩팥에 구멍난 여과기를 다시 튼튼하게 메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과일들이 오히려 당신의 콩팥을 뒤에서 공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기 위해 당장 식탁에 올려야 할 과일과 절대로 피해야 할 과일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진짜 처방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굳게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시간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매일 정성껏 챙겨 드셨던 과일이 사실은 당신의 콩팥을 뒤에서 조용히 파괴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상식의 배신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과일은 최고의 비타민 공급원이자 보약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소변에 거품이 나오기 시작한 분들에게 과일은 때로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과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원래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이라는 정수기가 고장나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며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콩팥병 환자들에게 과일을 조심하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최고로 쳤던 과일들, 바나나, 키위, 참외, 멜론 같은 것들이 콩팥에는 거대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약을 먹고 투석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먹는 바나나 한 개가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이미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위에 칼륨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콩팥 환자들에게 과일은 무조건적인 약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해서 먹어야 하는 관리 대상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일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구멍난 여과기를 튼튼하게 메워주고 염증을 씻어내주는 보석 같은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사들도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아주 특별한 과일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소변 거품을 걷어내고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의사들도 놀란 신장 살리는 과일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을 만나보시죠. 의사들이 콩팥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기적의 과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왜 수많은 과일 중에 블루베리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팥의 최대적이라 불리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그 어떤 과일보다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0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신다며 매일 아침 바나나 1개와 토마토 1개를 정성껏 갈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의 거품이 도저히 잦아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콩팥 기능이 3단계까지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망하셨죠? 몸에 좋다는 과일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내 콩팥은 망가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바꾼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칼륨이 너무 높은 바나나를 당장 끊고 그 자리에 블루베리를 채워 넣은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다시 검사실을 찾은 할아버지의 결과는 담당 의사조차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변기 속에 가득했던 끈질긴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던 단백뇨 수치 또한 안정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블루베리 속에 든 보랏빛 보석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콩팥 속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을 마치 코팅하듯이 단단하게 보호해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니 콩팥의 염증이 씻겨 내려가고 구멍 뚫린 여과기가 다시 촘촘하게 메워진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3%나 느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딱 20알 정도 종이컵으로 반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증명하셨듯이 여러분의 콩팥도 충분히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과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블루베리보다 구하기 훨씬 쉽고 우리 식탁에 가장 친숙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 과일입니다. 당신의 콩팥 염증을 뿌리째 뽑아버릴 두 번째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과일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과입니다. 흔히 사과를 아침에 먹는 보약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사과는 단순한 보약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사과가 콩팥 환자들에게 환영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칼륨 함량이 아주 낮으면서도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펙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콩팥이 망가지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때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즉 콩팥으로 가는 혈관의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덕분에 콩팥의 과부하가 줄어들고 소변 거품의 원인인 혈관 염증도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결을 더 드리자면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알맹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다만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사과 반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륨이 적다고 해서 한꺼번에 두세 알씩 드시는 것은 콩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사들이 숨겨둔 신장의 수호천사는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콩팥과 방광 건강을 논할 때 크랜베리를 빼놓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이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염증들이 역류해서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크랜베리 속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명확합니다. 요로 벽에 세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코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균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씻겨 내려가니 콩팥은 염증의 위협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크랜베리를 드실 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크랜베리 주스는 잊으십시오. 그 안에 든 엄청난 양의 설탕은 오히려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반드시 설탕이 없는 원액이나 말린 원물을 소량씩 챙겨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살리는 세 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그리고 크랜베리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콩팥이 내보내던 거품을 멈추게 하고 구멍난 여과기를 수선해줄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천연 처방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콩팥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인 소변 거품의 정체와 이를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세 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콩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에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배운 블루베리, 사과, 그리고 크랜베리와 같은 올바른 처방을 생활화한다면 콩팥의 시간은 충분히 멈출 수 있고 때로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볼일을 보신 후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딱 5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거품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아 당신에게 말을 거는지 확인하는 그 1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짓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품이 있다면 오늘 배운 과일들을 식탁에 올리고 거품이 없다면 안심하는 대신 지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을 시작하십시오. 신장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과일 한 조각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투석 없는 노후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법입니다. 관리가 곧 치료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콩팥병은 혼자 싸우는 외로운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복지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백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